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주 멋진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흑대마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궁도 자체가 그렇게 좀 여유 있어 보이진 않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격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육사팔생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바로 요 이선, 변 쪽에서는 돌이 6개가 늘어져 있게 되면 잡힌다. 8개가 늘어져 있으면 산다라는 격언인데, 7개가 있을 때는 누가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흙이 먼저 두면 살고, 백이 먼저 잡으러 가면 잡힌다.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돌이 6개가 지금 5개가 늘어서 있는데 여기에다가 흙이 선수인 만큼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내서 6개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게 7개를 만들어 주진 않기 때문에 좀 살아가기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격언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계획과 묘수가 존재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일단 미는 것과 뛰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를 먼저 밀어보는 수를 가져가 봅니다. 자, 이렇게 막았을 때가 문제예요. 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인데 젖혀가 보죠. 자, 이럴 때 습관적으로 먹여치는 경우가 있어요. 따내면은 여길 두겠다. 궁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해진다라고 할까요? 여기를 젖히더라도 뭐 한 번 더 먹여치는 것도 가능해 보이죠. 자, 이렇게 옥집을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달아주고 이윽대마를 잡아가는 그런 아주 멋진 감각이고, 흙이 살아가는 궁도는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뿐히 뛰어가면은 나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정해져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곳을 먹여치려고 할 때는 항상 그에 따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책임감이냐면 역공을 했을 때 한 책임감이에요. 일단 느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단수를 쳐도 되지만 기왕이면 좀 더 이득을 보서 최대한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간 다음에 단수를 치면 자, 흙은 데미지가 없어요. 오히려 백집이 다 깨졌을 뿐 초호와 궁전을 짓고 이 흙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일단 따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가 재밌습니다. 일단 느는 게 굉장히 좋은 수가 돼서 수가 늘어납니다. 흙이 그냥 이 백도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 이 먹여치는 것은 약간 이 백이 2단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겨져 있죠. 기왕의 2단패라면 그냥 뒤로 참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이고, 자, 이렇게 지금은 흙이 패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이 먹여친 수의 지금 대가는 스스로 잘 치러야 되겠죠. 자, 이 패를 내주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자체 패감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 늘고 패를 하다가 백이 패감을 잘 쓰고 따내도 이런 데를 늘었을 때 딜레마가 돼요. 과연 잡으러 갈 수 있냐. 따내고 나면 또 백이 패감 쓰고 따내야 되는데 이런 곳까지 늘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역시 이 패를 내주는 거는 백의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쪽을 먹여치는 거 대신에 그렇죠. 바로 응수를 잘 해줘야 돼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느는 게 끝내기로 좀 많이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 정설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돌이 이렇게 다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반패를 할 수 있는 여지. 반집에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반집을 치면 어떡하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본기로 몸에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언제 둬야 되냐면, 이 백돌이 아무 결함이 없이 튼튼할 때는 늘어가는 게 집으로 이득이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이 흑대마가 잡혀 있으면 그 반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넓혀도 여길 둬가지고 잡히지 않았냐? 잡히지 않았냐? 시중가도 이어가지고 끊었을 때 이렇게 두면 요 지금 자충의 마법에 네가 걸려들지 않았냐? 여길 둬도 이렇게 따내가지고 백이 이제 완벽하게 흙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흙이 여길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수를 두면 되죠. 자, 100이 그러면 나는 지킬 건데 라고 하는 순간 여기 늘어간 거에 대한 대가를 전혀 못 받습니다. 갑자기 직사공의 마법과 같이 생겨나면서 흙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흙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백이 잡으러 가볼까? 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친절하게 백한테 단점을 보완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흙은 한 번뿐인 이 소중한 기회를 자, 불씨를 잘 살려서 치중을 가면 이렇게 이어볼까 하다가는 백이 정말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자, 흔히 잡으러 가다 이렇게 내 돌이 거꾸로 다 죽는 경우가 절어 있는데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차선책으로는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열차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백돌 넉점 잡히는 것만 보너스로 남겨줄 뿐. 그래서 백은 반대쪽을 이어야 되는데 자, 끊었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반집 득보려다가 흑대마를 놓치는 불운을 경험했네요. 자, 이때는 이렇게 있거나 호구를 쳐도 되긴 됩니다만, 자, 뭐 일단 가장 기본 형태로 여길 이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 궁도는 돌이 말 그대로 648색에 걸리는 겁니다. 여길 두면 안쪽을 먼저 둬도 무방한데, 네, 바깥쪽을 먼저 둬도 가능합니다. 사활의 기본기를 잘 따라가 주면 안쪽 선치중 다음에 바깥쪽을 조이거나 아니면 바깥쪽을 두고 조이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치중을 가거나 이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하냐? 자, 이럴 때도 선치중 바깥쪽 아니면 흙이 넓혔을 때는 안쪽에서 급소를 찾아주는 경험을 해줍니다. 자, 역시 반대쪽도 가능해요. 바깥쪽, 안쪽. 여기가 이미 옥집인 만큼 흙대만은 잡혀 있죠. 자, 그럼 흙이 넓히면 어떡하냐? 이 사탕 먹으면 안 됩니다. 흙한테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사탕을 오히려 쥐어줘야죠. 나내세요. 먹여치면 옥집이라서 흙은 올 때 갈 때 없이 전체가 잡혀버리게 되고 맙니다. 자, 요렇게 보신 것처럼 이 흑대마가 좀 더 살아나려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자꾸만 끝내기 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뒀을 때 야, 이게 나는 그냥 받아준 죄밖에 없는데도 직사공으로 흙을 살려주게 되나?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을 막은 건 좀 실수입니다. 일단 그냥 뛰어도 이 궁도가 잡히는 궁도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좀 더 쉬운 거는 아예 애초에 먹여쳐 가지고 따냈을 때 띄워버리면 좀 더 쉽게 흑대마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뭐 물이 엎질러졌다. 이미 여기를 돌을 갖다 놨다. 그러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다시 수습하는 수읽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호구 치는 게 너무나도 깔끔해 보이는데 잡으러 가려면 당연히 여기를 먹여쳐서 잡으러 가야 되겠죠. 자, 따내면 치중 갈 수 있고 문제는 이곳을 탁 끊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좀 작은 바둑판이라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나가도 지금 이게 19줄 바둑판이라고 하면은 이런 데를 쏙 찌르면 이게 좀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좀 바둑판이 살짝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맛이 더러워요. 이렇게 둬가지고 뒤로 빠져주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바둑판이 더 크면 흙이 애초에 뛰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를 수습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치는 수일까요? 자, 근데 이거는 막았을 때 어차피 단수를 쳐서 요거를 굴복시키는 패를 다시 한번 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면 되나? 이쪽 꽁꾸를 당했을 때 장문을 씌워가는 것이 굉장히 좀 모험적인 수가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못 장문을 치다가 오히려 김밥 옆구리가 터지면서 내 돌이 잡혀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돼요. 오히려 흑돌이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백돌이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장문의 이제 일선의 대표적인 좀 기가 막힌 장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럴 때는 여기를 갖다 두는 수가 유일하게 장문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길 두는 거는 여길 막아도 끊는 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요.
단수 치고 나서,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호구를 쳐도 다 받아주더라도 결국은 이게 이런 데를 막아가다가는 오히려 끊으면은 다 받아주고 축이 안 되게 하려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백이 흙을 먼저 제압하는 일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물론 백이 조금 다르게 둘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흙이 이거를 이제 따냈을 때를 기다렸다가 위를 눌러막는 수를 두는 겁니다. 이쪽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위를 눌러막는. 자, 그러면은 난 알겠어. 그럼 여기서는 밀고 나오면 어떡하지? 자, 이게 이제 살아갈 수 있을 땐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게 이걸 단수치고 요렇게 꾹꾹꾹꾹 눌러갔을 때 지금 바둑판이 역시 작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백돌이 거꾸로 잡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요때는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참고 견뎌줘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대응이 됩니다. 자, 나가면은 이제 그때 요런 걸 한번 밀어주고 그때 여기를 이렇게 딱 늘어가는 거예요. 밀면은 이제 궁도를 살려가는 수를 두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어렵지 않게 이 백대마를 다시 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평소에는 이게 뛰어도 되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여기 한번 젖히고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니고 따내면은 잡히잖아요. 근데 또 이걸 붙여가는 수가 있거든요. 양쪽을 좀 급하게 만드는 그런 수예요. 지금은 이렇게 두면 될 수도 있겠어. 아, 여길 또 치중 가는 게 있나요? 치중 가면은 요걸 또 단수 치고 나서 이어갈 수가 있겠죠. 바둑이 참 묘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점을 내주고 나서 두더라도 지금은 이게 됩니다만 그 19줄 바둑에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장문을 씌워주면은 흑대마를 쟁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아주 유용한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폈죠? 자, 이걸 뛰면 될까요? 찔러 놓고 나서 막으면 이건 돌이 5개입니다. 이쪽은 궁도가 안 나와요. 자, 더 쉽게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를 찌르고 났을 때 백이 막아갔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데를 치중 가는 결과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여길 이어서 자, 이걸 탁 끊어가지고 백도를 잡을 수 있지 않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백이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백돌이 잡히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쵸? 집중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다니. 요런 1합을 못 버티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백이 또 좋은 수가 있죠. 바로 귀의 특수성을 이용한 아주 멋진 수인데 젖혔을 때 자, 여기를 두는 거는 굉장한 욕심입니다. 이게 센시티브한 아주 민감한 자리이긴 해요. 따내주면은 흑돌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흑이 정신을 차리면 요 단수를 따내는 것 대신에 뒤로 돌려차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흑돌 전체가 살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길 뒀을 때 백이 여길 막는 것이 정수이고 흑이 이어가는 것을 선수로 할 수밖에 없는데 마법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쪽 있는 게 선수가 됨과 동시에 직사공이라는 선물이 흑한테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져 버린 걸까요? 그렇죠. 이 순간 이미 이걸 뭐 그냥 늘어도 무방해요. 백이 이 두 점 잡는 동안 직사공을 내버리면 되는 것이고 백이 그게 안 된다라고 방해하면 요거도 하나 나가 볼까요? 나가 주고 이렇게 오히려 백돌 두 점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째서 이런 마법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있는 과정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요 느는 것이 선수가 안 돼요. 여길 두면 단수 쳐서. 흙이 수를 늘려가는 과정도 백이 안쪽을 잘못 메꾼다면야 기회가 항상 발생하겠지만 요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백이 바깥쪽을 메꿔서 이렇게 돌을 메꿔가면 역시 흑돌은 잡히게 되고 흑에게 추가적인 한 집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무슨 수상전을 이렇게 하더라도 백은 두 점만 쪽가로 잡아주면 반대쪽에서 두 집이 안 나게 된다는 사실. 자,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잘 아쉽게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수는 맛을 갖고 놀 줄 알아야 돼요. 그 맛의 타이밍을 조금 앞당기는 묘수가 있었어요. 먼저 치중을 가서 물어봅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막아서 "야,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찔러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하지만 흙은 붙여가는 묘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그때 찌르면 단수 쳐 가지고 "석점 내놓을래? 아니면 전체를 다 잡힐래?"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100은 전체를 다 잡힐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 볼까?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자, 100이 돌려차기를 할 때 이렇게 석점을 딱 따내 주면 무려 선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00이 또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100은 "여기를 그냥 있고 어쩔 수 없네. 살아가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돌이 7 개였죠? 돌이 7 개이기 때문에 먼저 두면은 사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돌을 세 보면 7 입니다, 7. 그쵸? 근데 흙이 사실 기왕에 좋을 거면 더 좋으면 좋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는 그냥 단수 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백한테 물어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둬도 내가 선수. 악수도 안 했죠. 손을 빼고 이 흑대마를 화끈하게 살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에서는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거는 뭐냐? 바로 선수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흑이 선수로 이 흑대마를 살리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자, 역시 직사공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 재차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길 치중 가면은 백은 까불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길 둬 가지고 이 돌을 까불어 본다. 자, 이렇게 수상전을 이기고 너는 6 이니까 6사를 내가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긴데 문제는 흑이 이제는 마음 먹고 백돌에 급소를 빼앗아 갑니다. 조심할 거는 바깥쪽을 아무 때나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급소자리 당하게 되면은 아이쿠야. 네,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는 이 선수도 쓸모가 없습니다. 흑대마가 순식간에 잡혀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수상전 하나가 전체의 지금 60집의 판도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100이 늘면 꼼꼼하게 여길 두면 자 100의 무리를 순식간에 응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0이 이때 시중 갔을 때 맞대응을 이렇게 손을 빼는 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결과예요. 100이 수상전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응수타진의 100은 유일한 응수 바로 여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재료는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뛰어갔다가는 이 지금 들여다본 효과를 하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조리 다 옥집이 되는 그런 형태라서 흑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때 여기를 밀어주는 거죠. 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백이 이쪽을 둔다라고 하면 흑은 요 자리 한번 밀어주고 여기를 싹 늘어주면 자, 이 직사공 완성됨과 동시에 지금은 백이 하나, 둘, 셋, 넷, 5집이 여기까지 났네요. 집으로 뭐가 좀 더 이득인지 보죠. 백의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젖혀가고 끊었을 때 이 느는 수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자, 일단 백의 집은 비슷해 보입니다. 요렇게 두면 여기까지 하나, 둘, 나중에 단수가 선수니까 여기까지 단수 5집이 나는 거는 백집은 똑같네요. 하지만 흑은 넉 집이 났죠. 아까는 몇 집일까요? 100의 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흑이 넉집이 아니고요. 넉집 플러스 반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이 조금 권리가 유리한 넉집 반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흑이 반집이 더 낫죠. 자, 그래서 백도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반집을 이득을 보고 반집을 이길지 누가 아나요? 이렇게 흑돌 2점을 제압하고 흑돌 메인돌은 직사공으로 살려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48생의 대표적인 그 격언을 깨부수는 그런 아주 기막힌 응수타진 하나가 기가 막힌 상황이었고 흑이 잘못 두는 대응을 해왔을 때 이런 곳을 젖혀 이어서 잘못 뒀을 때도 이 끊는 수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장문을 치는 것을 한 번쯤 머릿속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맥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흑은 여기를 먼저 치중 가고 백이 이었을 때 이쪽에 수상전을 흑이 건네주고도 직사공으로 흑대마를 살릴 수 있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번 시간 바둑판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